자, 그럼 우리 김용윤 본부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3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이거를 포함해서 작년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5월 달부터 금년 3월까지요. 10개월 동안 17차례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따져보면 한 달에 2번꼴로 쏜 것이죠.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동안에 이 정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정부는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은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전략 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전술 미사일이죠. 이 전략 미사일에는요, 사거리 5,000km 이상 나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면 IRB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고요. 또 사거리 10,000km를 육박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이 이제 2가지가 그 대표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전략 미사일은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요, 전술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 단거리 전술 미사일에는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스커드 계열이 있고요. 2번째는 노동 계열. 3번째는 최근에 신종 4종 세트라는 게 있었죠. 이 3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17번의 북한이 쏘아댄 미사일의 대부분이 바로 이 단거리 전술 미사일 중에 하나인 4종 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종 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제가 사진을 좀,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4종 세트 중에 첫 번째 이스칸데르형입니다. 이 이스칸데르는 형은요, 러시아 걸 본떠서 만든 것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일반 미사일처럼 올라갈 때는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요, 중간에 변칙 기동을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이 변칙 기동을 왜 하느냐? 이 변칙 기동을 함으로써요, 우리의 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칸데르형은 우리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째 4종 세트 중에 2번째는요, 안 나오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에이테킴스형인데요. 나왔네. 이 에이테킴스형은 북한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재원을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험 발사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요, 대략적으로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에이테킴스하고 성능이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미사일 한 발을 쏘게 되면요, 이 미사일 한 발에 자탄이 9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0개의 자탄이 탁 그 지역에, 목표 지역에 터지면 바로 쫙 넓은 지역에 펼쳐져 가지고요, 이 넓은 지역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 지역은 대략적으로 한 축구장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까? 3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4번의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29일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북한이. 근데 이 보도자료에 나온 사진을 보면요, 이게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거든요. 사진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초대형 방사포는요, 구경이 600mm가 맞습니다. 이게 나온 대로 600mm는 맞는데 발사관이 6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형 방사포는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방사포 포탄 있지 않습니까? 이 포탄에다가 추진체하고 그리고 유도 장치를 장착해서 미사일로 바꾼 거예요. 그 단순한 포탄 같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요. 추진체가 달리면 더 멀리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유도 장치가 들어가면 더 정밀하게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장착되면 미사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요게 이제 방금 그 사진에서 보신 왼쪽에 있는 게 대구경 조종 방사포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대구경 방사포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초대형 방사포하고요, 성능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해요. 다만 구경이 초대형 방사포가 600mm인 것에 비해서 이건 400mm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방사포가 4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사관이 6개가 있어요. 좀 더 2개가 더 많죠. 이 두 가지 다 특징이 뭐냐면 텔이라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어디서든 그냥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 세워놓고 발사할 수 있는,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신종 4종 세트 미사일 요 특징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분석해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체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대부분이요 액체 연료를 사용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을 쏘려고 이렇게 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치해 놓고 그 액체 연료를 집어넣으면요 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30분 이상 소요돼요. 그럼 이 30분 이상 소요되면 이 시간에 우리가 탐지를 해서 바로 선제 타격을 먼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고체 연료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선제 타격에 우리에게 기습을 당하지 않고 바로 자기네들이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거리의 문제와 이 고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거리가요 230km에서 한 600km 정도 되거든요. 이 사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600km면요 일본도 아니고 뭐 대만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적인 것이죠. 또 고도는요 30 내지 40km의 낮은 고도로 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미사일 요격 체계 중에 대표적인 게 사드거든요. 이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하강 순간에 최고 지점이 150m 고도에서부터 최저 40km의 지점에서 타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지점, 최저 고도 40km 이하로 날라오는 거는요 사드로서 요격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드의 단점을 이용해서 30 내지 40km로 저고도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굉장히 약점을 이용한 그러한 어떤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CEP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확도, 공산오차거든요. 이 공산오차, CEP는 북한이 미사일을 보면 굉장히 부정확해요. 이게 한 10m에서 수십 m에서 수백 m까지 오차를 보이는데 이번에 4종 세트는요. 수메다까지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이 특징을 종합해 보면요. 북한이 그 4종 세트를 실전 배치함에 따라서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다정화되고 정밀화됐다는 얘기고요. 이건 뭔 의미냐?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위험해졌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더 위협이 가중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위협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방관하면서 해왔죠. 이 지구상에 어떤 정부가, 어떤 나라, 어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정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도종환 씨가 투보가 이게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요.
발사하는 것보다 한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건 문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하고 우리 미사일 쏘는 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험 발사하고 또 자체적으로 실전 배치해서 보유하고 하는 것이 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유일하게 그 탄도미사일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또 거기에다가 핵을 운반하는 탄도미사일까지 확보하게 되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설사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하더라도 운반체인 탄도미사일을 금지시키면 위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해서 탄도미사일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874호 대북 유엔 제재 1874호입니다. 그래서 1874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금지한 조항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고요. 이 1874호는요, 2009년 4월 5일 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 러시아까지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190여 개국의 유엔 회원국, 그야말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참을 해서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의는요, 단순한 결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결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런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이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도종환 후보가 얘기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막 쏘아대는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이고 F-35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정확히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왜? 북한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막 쏘아댄 게 언제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폐지시키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못하게 한 시기입니다. 안 하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쏘았는데 무슨 놈 그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또 F-35 때문이다. F-35가요. 재작년 2018년 3월 달에 도입됐거든요. 2018년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요, 도입되고 난 이후에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쏜 것보다요, 도입되기 전에 쏜 게 10배, 20배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욱이요, F-35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 쏘아대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이것 때문에 그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F-35를 도입한 거거든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 도종환 후보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심각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위협에 대한 인식의 오류. 북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경쟁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위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위협의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북한에 대한 확정 편향이에요. 이게 바이어스라고 그러는 건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절대 잘못을 안 범하는 집단인 거예요. 자기가, 도종환 씨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확정 편향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잘못해도 그건 북한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나 주변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조차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갖다 놔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시원한 된장국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느닷없이 똥바가지가 날아들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국민들 아무 죄도 없이 아무런 그런 이유도 없이 이 황당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어 우리 국민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이상입니다.